귀여운 얼굴이지만 사실 사냥에 특화된 패럿은 긴 몸에 짧은 다리를 가져서 쥐와 토끼를 잡는데 매우 효과적인 조건을 가졌다. 굉장히 유연해서 들거나 안아보면 기묘한 모습도 볼 수 있다. 나느냐 흐물흐물. 육식동물의 긴 이를 가지고 있고 턱 힘이 강해서 진심으로 깨물면 피를 볼 수도 있으니 조심하자. 시력이 나쁜 대신 후각과 청각이 뛰어난데 귀는 사람이 못 듣는 고음력까지 들을 수 있다.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은데 특히 놀이를 좋아하는 성격이라 사람과도 쉽게 친해진다. 처음 보는 것에는 흥미진진하게 다가가서 모든 것을 놀이로 삼는다. 패럿짱 카와이네. 뛰어내리는 것에 약한데 겁도 없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점프하다가 다칠 때도 있기 때문에 패럿이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도록 주인이 조심해야 한다. 패럿끼리 놀 때는 놀이가 과격해져서 싸우다가 진심으로 싸우는 경우도 생기니 적당히 중재해줄 필요도 있다. 눈치 챙겨. 잘 때는 죽었나 싶을 정도로 깊게 잠들어버려서 주인이 놀라는 경우도 많지만 부르면서 흔들어 깨워보면 일어나니 너무 놀라지 말자. 다음엔 어떤 걸 다뤄볼까? 댓글로 추천 부탁해. 레서 판다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동물원의 아이돌이다. 레서 판다의 조상은 곰에 가까운 육식 동물이지만 빙하기에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나무 잎이나 나무 열매를 먹도록 진화했다. 먹고 살려면 풀이라도 뜯어야지. 처음에는 이름도 그냥 판다로 퉁쳐서 불렀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이언트 판다랑 헷갈리니까 작다는 의미의 레서를 붙여 레서 판다라고 부르게 됐다고 한다. 무리를 짓지 않으며 부모 자식 간에도 육아가 끝나면 각자 지낼 만큼 독립적인 동물이라 육아에 소홀해 번식이 어렵고 거기에 밀렵까지 더해져 멸종 위기종이 됐다. 귀여운 외모와는 반대로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항상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주위를 경계한다. 두 발로 서는 모습은 자신을 크게 보여줘서 위협을 하려는 모습이다. 크앙 나 무섭지. 사람도 따르지 않고 사나운 야생성까지 있어서 귀여운 애교쟁이로 착각하면 큰 실수다. 짐승도 사람도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네. 오늘의 주인공은 팩맨. 팩맨 캐릭터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름처럼 크고 둥근 입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다. 내 친구랑 닮은 것 같은데. 남아메리카에 서식하는 팩맨 개구리는 한국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에서는 애완동물로 꽤 흔하다고 한다. 잘 때도 눈을 뜨고 잔다. 팩맨은 양서류인 주제에 수영을 잘 못하는 육상 양서류라서 보통은 땅속에 숨어서 먹이를 기다리는 생활을 한다. 평소에는 온순하지만 위협을 느끼면 물어뜯는데 가끔 손가락을 먹이라고 생각해서 깨물기도 한다. 물려도 이가 없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기 때문에 소독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다. 개구리 주제에 깊은 곳에 빠지면 익사할 수도 있고 물도 적당한 온도여야 하는 희한한 개구리다. 너 개구리만이야. 육식 동물이라서 작은 생쥐나 거미 밥쥐까지 먹는다. 보통은 자기 몸의 절반 크기까지 먹을 수 있지만 가끔 욕심을 부려서 자기보다 큰 먹이를 먹다가 질식하는 경우도 있다. 독도 없고 먹이도 두루두루 먹기 때문에 키우기도 좋다고 하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반려동물로 팩맨을 키워보는 게 어떨까? 팩맨을 닮은 친구가 있다면 팩맨 개구리를 꼭 알려주기로 하자. 귀엽다는 말이 형상화된 것 같은 하프물범은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도 엄청난 귀여움을 자랑한다. 하프물범은 추운 상어의 유빙 위에서 아기를 낳는데 유빙 위는 천적인 북극곰도 오지 않고 번고래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못 올라오죠. 열받죠. 아기는 모유를 먹으며 하루에 2에서 3kg씩 커지지만 어미는 반대로 사냥을 못 가서 하루에 4kg씩 빠진다고 한다. 생후 3일쯤 되면 어미는 유빙에 아기를 두고 사냥을 다녀오는데 이때 혼자 놀다 물에 빠진 아기는 어미를 찾아 근처에 있는 하프물범을 찾아간다. 그런데 하프물범은 냄새와 울음소리로 자식을 구별하는데 만약 자기 자식이 아니라면 가차없이 공격한다고 한다. 어미는 아기에게 수영도 가르치고 먹이도 주지만 2주쯤 지나면 갑자기 아기를 버리고 떠나버린다. 아기는 평소처럼 어미를 기다리지만 어미는 이미 무리들 속에 섞여 북극으로 떠난 후이다. 엄마. 너무 귀여운 모습 때문인지 멸종 위기종에 불쌍하다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데 사실 하프물범은 멸종 위기도 아니고 오히려 천적인 북극곰이 멸종 위기가 되면서 점점 개체가 늘어나는 중이다. 그 결과 어족 자원을 위협함으로 인간에 의해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거들테일 아르마딜로 리자드. 한국 이름 아르마딜로 가보토마뱀인 거들테일은 마치 판타지 속 드래곤처럼 생겼지만 다 커도 20cm 정도로 작고 앙증맞아서 귀여운 도마뱀이다. 왜 도마뱀에 아르마딜로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위험을 느낄 때 자기 꼬리를 깨물고 몸을 둥글게 말기 때문이다. 이때 거들테일은 무서워서 열심히 몸을 웅크리고 있는 거지만 인간의 눈에는 마냥 귀엽게 보인다. 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건조한 지역에 서식하며 바위밭이나 좁은 틈새를 좋아하는데 적이 나타나면 그 틈으로 쏜살같이 숨어버린다고 한다. 성격은 온순하며 어느 정도의 기운차에도 적응력이 있어서 애완동물로서 사육 난이도도 낮은 편이라고 한다. 나도 키워볼까? 거들테일은 멸종 위기종이라서 수출 제한이 걸려있는데 반려동물용으로 포획도 많아지고 있어서 남아프리카에서도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분양 금액은 대략 600만에서 700만 사이인데 누군가 100만원 언저리에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있다면 밀수된 것일 수 있으니 냉큼 사버렸다간 밀수범이 될 수 있다. 분양 가격이 그래서 비쌌구나.
레오파드 게코는 파충류 중에서도 비교적 기르기 쉬워서 파충류를 키우고 싶어하는 초보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도마뱀이다. 안 귀여워. 눈매가 부드럽고 꼬리가 푹신푹신하며 작은 몸에 화려한 무늬가 풍부한 게 특징이다. 크고 작은 바위와 다육식물이 많은 거친 땅에 서식하며 수분을 머금고 있는 다육식물 곁을 점거해서 살아간다. 몸의 길이는 13cm 내외이며 도마뱀들은 크게 눈꺼풀이 있는 도마뱀과 눈꺼풀이 없는 도마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레오파드 게코는 가지고 있는 쪽이라서 눈을 감고 있을 땐 정말 귀엽다. 윙크 발사뿅. 평소엔 알록달록한 색의 비늘로 덮여있지만 탈피를 할 땐 새하얀색으로 변한다. 보통 도마뱀들의 손은 넓고 얇은 판처럼 생겼지만 레오파드 게코의 손은 미세한 비늘로 덮여있으면서 얇고 앙증맞아서 수직인 유리면을 올라갈 수 없다. 꼬리에 영양을 모으고 있어서 잘 자란 레오파드 게코의 꼬리는 통통해서 귀엽지만 이런 식으로 붙잡거나 놀라면 꼬리를 잘라버리니 절대 하지 말자. 황마 팝시. 평균 15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하니 작고 귀여운 파충류를 처음 길러보고 싶은 사람들은 레오파드 게코가 어떨까? 삼각형 귀에 말린 꼬리, 푸짐한 볼살로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시바견은 일본을 대표하는 천연 기념물이다. 너구리랑 여우가 섞인 것 같은 얼굴에 두꺼운 목과 다부진 몸 때문에 사진만 보면 중형견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다 커도 40cm 정도밖에 안 되는 소형견이다. 시바견을 한마디로 원 오너 독이라고 설명하는데 주인에게는 순종하지만 그 외의 존재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 중에서도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에게는 무관심한 시바견도 있다고 한다. 충성시바. 옛날부터 사냥개로 주인과 함께하던 개라서 충성심도 강하고 운동량도 많아서 하루에 30분 이상 2번은 산책을 해줘야 한다. 독립심이 강해서 사춘기 중학생처럼 자기만의 공간과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사람과 치근덕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시바들도 있다고 한다. 내 맘이다 시바. 다른 개에 비해서 치매에 걸리기 쉬운 편이라 치매 예방을 위해 뇌 활동놀이나 훈련, 다양한 장소에 놀러가는 일도 필요하며 특히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과 동물을 만날 수 있도록 사회와 교육이 필요하다. 혹시 시바 키우고 있다면 댓글로 얼마나 귀여운지 말해줘. 반짝이는 눈동자와 똥긋솟은 귀, 짧은 다리로 실룩거리는 빵댕이가 매력적인 웰시코기, 카디건과 펜브룩이라는 두 종으로 나눠지는데 카디건은 펜브룩보다 조금 더 덩치가 크고 근육질의 충성심과 경계심이 강하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웰시코기는 펜브룩이며 천진난만하고 친절한 성격이 특징이다. 다리 달린 식빵처럼 생겼네. 원래 농장의 양이나 소를 쫓는 개로 활약하고 있었지만 1154년에 제위한 영국 국왕 헨리 2세가 애완동물로 기르기 시작하면서 영국 왕실의 강아지라는 이미지가 생겼다고 한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엘리자베스 여왕이 기르던 것으로도 유명한데 여왕이 7살 때 친구가 기르던 웰시코기를 보며 부러워했던 것이 웰시코기 사랑의 시작이었다고 한다. 왕족이 부러워하는 게 웰시코기라니. 여왕은 평생 30마리 넘는 웰시코기를 키웠는데 마지막까지 함께하던 웰시코기들은 여왕의 장례식에도 참석했고 지금은 여왕의 차남인 앤드류 왕자가 기른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아 웰시코기를 쉽게 볼 수 있는데 목장에서 뛰놀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산책을 정말 좋아한다. 웰시코기의 실룩실룩 엉덩이를 보며 힐링하는 주인이 참 부럽지 않니? 인형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비주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토이푸들은 3kg 내외로 작고 앙증맞은 사이즈가 매력이다. 푸들은 스탠다드, 미디엄, 미니어처, 토이푸들 순으로 사이즈가 다른데 요즘 키컷 푸들이라고 부르는 초소형 푸들도 혈통서에는 토이푸들로 기재된다고 한다. 원래 토이푸들은 가장 큰 사이즈인 스탠다드 푸들을 품종 개량해서 얻어낸 강아지라서 몸집은 작아도 큰 푸들처럼 활발하고 놀기를 좋아한다. 노는 게 제일 좋아. 기억력과 이해력을 가진 똑똑한 머리도 특징인데 간혹 이 잔머리를 굴려서 목적을 위해서 애교를 부리거나 짖어서 주인을 놀려먹기도 한다. 푸들의 꼬리는 짧다는 이미지가 많은데 토이푸들도 사실은 어릴 때 꼬리를 잘려서 짧아진 것뿐 원래는 긴 꼬리를 가졌다. 에너지도 많고 활발하며 그 중에서도 수영을 좋아하는 토이푸들이 많다. 왜냐하면 워터 독이라고 불리는 견종의 피가 후손인 푸들에게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토이푸들의 컷에는 테디베어 컷, 아프로 컷, 꿀벌 컷, 부츠 컷 등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어떤 취향의 토이푸들이 가장 사랑스러운지 댓글로 남겨볼까?